그래서 최근에 저는 그 오펜하이머 영화를 보면서 약간 좀 생뚱맞긴 하지만 최근에 우리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에 대해서도 이거 같이 좀 연결해서 좀 약간 비교해 보면서 볼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 상황이 눈앞에 지금 놓여지게 됐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AI를 활용할 것이고 이 기술의 주인이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좀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또한 안녕하세요.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개봉한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보셨나요? 저도 굉장히 좀 관심이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야 워낙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고 그동안 만들었던 영화들도 너무 좋아서 이번에 봤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좀 의미 깊은 내용들 많았고 또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 영역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그 오펜하이머 영화를 보면서 약간 좀 생뚱맞긴 하지만 최근에 우리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에 대해서도 이거 같이 좀 연결해서 좀 약간 비교해 보면서 볼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오펜하이머 영화 얘기를 조금 하다 보면 오펜하이머가 원래도 굉장히 물리학계 특히 양자역학 쪽에서도 유명한 이제 저명한 학자였는데 생각하고 있던 이론이 이제 구현이 되는 거를 그런 옆에 이제 연구실 같이 이제 사용하는 이제 교수님과 같이 활발하게 그 학문에 대해서도 이제 구현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그 중성자를 이제 쪼갤 수 있다라는 거를 보게 되고 이거는 중성자가 연쇄 폭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소위 말하는 핵폭탄 쪽으로 개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에 이제 다들 관심을 가지게 되고 원래 이론을 현실로 구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마음에 기쁨이 부풀었었지만 이게 대량 살상 무기로 개발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과 그 현상이 이제 입증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거는 오펜하이머가 속해 있는 미국 진영뿐만이 아니라 당시는 이제 2차 대전 전시 중이었기 때문에 나치 독일 추축국이었던 나치 독일 산하에서도 이 기술 개발하겠네. 그리고 추축국 영역에는 독일의 이제 하이젠베르크 교수 양자역학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추축으로 또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서 사실 어떤 기술의 개발이 이게 인류에게 어떤 미래를 가지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경쟁 영역에서도 개발이 되고 있고 이게 우리의 속한 진영에 승패를 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지금 이 열차에 올라타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약간 좀 시대적인 당위성에도 이끌려서 그 맨하튼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게도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개발을 했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개발에 성공을 했고 원자폭탄이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독일은 항복을 하게 돼서 이제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에 이제 떨어지는 그 장면도 이제 나오고 그 전쟁을 끝낸 영웅으로 나중에 이제 추앙을 받다가 오펜하이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생각하던 거를 구현하고 어쨌든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런 신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을 진두지휘한 거는 맞지만 이게 가면 갈수록 이 살상력이 커지게 되면 상대 진영이나 우리 진영이나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이게 인류를 결국에는 파멸로 이끌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 기술로 이제 수소폭탄으로 나아가는데 수소폭탄 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 기술은 지금 이 대량 살상 무기가 더 확산이 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당시 이제 2차 대전이 끝나서 냉전 체제에 돌입해서 미국과 이제 소련이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 미국 쪽 진영에서만이 이제 이런 핵폭탄 개발을 더 이상 늦추자든지 그런 활동을 할 게 아니라 국제적인 합의를 좀 이끌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미국 사회랑 그 당시에 이제 사회에서는 아니 당신이 그 원자폭탄을 개발할 수 있는 맨하튼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는데 이제 와서 이거는 살상 무기가 더 살상력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좀 이제 합의가 필요하고 이걸 좀 슬로우하게 가야 된다. 중단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세우는 게 이거 맞냐라고 하고 당시에는 이제 메카시즘의 좀 광풍이 휘몰아쳤기 때문에 오펜하이머 동생은 실제로 그 미국의 이제 공산주의에 심취해 있었고 그 가담도 했었던 이력이 있어서 상당히 이제 배제되고 모욕을 많이 받게 되는 그 발화의 진정성까지 의심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이거를 물론 무기는 아니지만 또 다른 차원의 산업혁명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AI 개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곳들도 이제 이게 지금 시대적인 당연시 되는 이제 시대의 소명이고 흐름이기 때문에 AI 개발을 특히나 생성형 영역이나 앞으로 온갖 영역에서 이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이 개발의 흐름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약간의 쫓김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국가들도 이런 이제 앞으로 생성형 AI 그리고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이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굉장히 압박감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개발 안 하면 누군가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이 개발에서 빠른 중심이 돼서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개발을 하자라는 게 지금 각국의 경쟁 상황이 있는데 정작 이렇게 개발을 하게 돼서 이제 온갖 영역에 이제 침투하고 뭐 이게 삶의 여러 가지 평을 이제 바꾸게 되고 실제로 우리가 가장 또 이제 많은 영화들 SF 영화들 봤을 때 두려워하는 건 이 AI가 과연 이제 사람에 준하는 그런 지적 수준이나 아니면 감정을 느끼는 그런 단계까지 올 수 있는가에 대한 공포가 있잖아요. 그거를 경고하면서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좀 전 세계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 인공지능의 이제 개발이나 아니면 고도화를 좀 늦춰야 된다라는 논쟁도 많이 있는데 약간 오펜하이머를 보면서 이것도 좀 고려해야 되는 요소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시사점을 조금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작년에 챗GPT가 등장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충격을 줬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AI가 우리가 협업할 수 있고 그리고 AI를 통해서 우리가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 상황이 눈앞에 지금 놓여지게 됐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AI를 활용할 것이고 이 기술의 주인이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좀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또한 그전에는 단순한 반복 작업들 그리고 아니면 단순한 이제 계산 영역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향상을 보였던 그 AI가 지금은 창작물의 영역 그리고 예술의 영역, 창의성의 영역에까지 지금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권리는 어떻게 보장을 하고 사람이 그런 창작력을 낸 거에 준하는 게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인가가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되는 문제고 거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 일이 눈앞에 지금 벌어졌다라고 해서 이런 콘텐츠를 찍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 이야기로 지금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할리우드에서는 대규모의 파업이 벌어졌고 갈등이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쟁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기존의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 제작 환경과 다르게 지금 스트리밍 시장, OTT 시장이 워낙 극대화되면서 이제 변화한 제작 배급 구조에 대해서 작가들, 배우들 그리고 스태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과연 여기서 뭐 일컬어지는 거는 정당한 보상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는가 좀 더 악화된 게 아닌가 임금 인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쟁점이 크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오늘의 주제와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콘텐츠 제작을 할 때 AI를 지금 도입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AI가 도입되면서 창작자들의 권리 침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쟁점으로 떠올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뭐 영화에 도입이 됩니다 라고 하면은 감이 오진 않겠지만 최근에 굉장히 또 놀라운 좀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큐리어스 레퓨지라고 하는 AI 영화 제작사가 있는데 이분들이 유튜브도 크게 하고 자기들이 이제 데모로 만들어 놓은 영상들을 이제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웨스 앤더슨이라고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감독하신 그 분의 성향이라고 할까요? 그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풍의 그 영화 풍으로 그 반지의 제왕과 그리고 그 스타워즈를 간단하게 적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퀄리티가 정말 놀랍고 정말 이 웨스 앤더슨 풍이네 라고 느껴질 정도로 매우 좀 사람들이 바로 좀 인지할 정도로 고도화가 좀 돼서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장면 보시도록 하죠. 어떠세요? 비록 인트로긴 하지만 매우 놀랍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 AI 툴들을 하나 쓴 게 아니라 여러 개 이제 사용을 하고 당연히 이 인트로를 만들기 위한 컨셉을 그 제작팀에서 이제 잡아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됐지만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런 콘텐츠를 변주를 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만큼 이상의 효과를 이제 보여줬다는 게 매우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 공개가 돼 있어요. 시크릿 인베이전이라는 콘텐츠에 그 1화의 인트로는 사람이 개입해서 만든 게 아니라 AI를 통해서 그냥 이 콘텐츠 내용을 좀 축약하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내면서 그 인트로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것도 매우 놀랍고 좀 매끄럽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퀄리티가 좋다라는 거에 있어서의 뭐 지금 감탄할 영역인가는 아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인트로라든지 여러 장면에 있어서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생성을 하더라도 매우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고, 그 생성하는 비용 자체가 비약적으로 절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도입이 더 많이 되지 않겠냐라는 전망을 좀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할리우드의 그런 콘텐츠 제작자들 아니면 배우들, 작가들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지도 너무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산 비용이 절감을 할 수 있다 보니 앞으로 이 도입은 확산이 될 것이고, 다만 그래서 AI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뭐 앞에 간단히 말한 대로 그런 어떤 특정 배우들 그리고 특정 장면들에 대한 연기 장면을 이제 스스로 학습을 하게 데이터를 많이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 데이터로 이제 쓰이게 되는 뭐 얼굴, 목소리, 행동, 연기 이런 거를 제공하는 원 데이터 소스의 권리자들이라고 할까요? 그걸 원 소스를 연기했던 배우들은 어디까지 동의를 할 수 있을까? 이걸 일종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매우 취약해질 가능성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들 또한 자신이 알고 나는 이 정도의 연기까지는 내가 뭐 나를 이용해서 이렇게 생성을 하더라도 허용하겠다, 아니면 이 장면은 동의 못한다 라고 쓸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장면이 도입이 되고 AI로 이제 생성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이제 쓰이게 되면 제작비가 획기적으로 절감이 될 텐데, 그럼 과연 그 제작비에 이제 절감을 가져온 건 좋은데 이거 누가 얼만큼 기여했느냐에 따라서 로열티 어떻게 줄 것인가는, 이건 앞으로 거의 또 하나의 진짜 핵폭탄처럼 크게 벌어질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여율을 어떻게 산정을 할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기여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원래도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헐리우드에서는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까지 AI 도입해서 특정 장면들이 이제 많이 생성이 될 건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또 여러 가지 가능성도 또 앞으로 많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건 그냥 하나의 예시로 그냥 제가 생각을 한 건데, 여러분도 어떤 그 앞으로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뭐 생각하시는 좋은 뭐 방안이나 아니면 전망이 있으시면 과감 없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조금 하게 됐거든요. 그 이제 학습된 배우, 그러니까 원래 계약한 배우랑 조금 다르게 특징을 만들어서 뭐 연기를 하게 됐고, 그 사람의 특징을 좀 어느 정도 배워서 이제 연기나 그런 장면으로 영상으로 쓰게 됐다고 하면, 이 사람이랑 완전히 같은 개체는 아니고 이제 학습돼서 조금 변형된 개체인데 이거에 대한 저작권은 과연 누구한테 있는가? 원 저작자가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당신이랑 다르게 조금 바꿔가지고 이건 당신이랑 다른 개체가 연기를 한 거기 때문에 당신의 저작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억울한 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는 정말 많은 토론이랑 많은 사례들이, 케이스들이 좀 넘쳐날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예전이라고 할 것도 없이 뭐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유행하던 버추얼 휴먼이 있잖아요. 가상인간이 앞으로 뭐 많은 영역에 있어서 뭐 CF나 아니면 뭐 크리에이터 영역에서도 대체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우리도 뭐 생각보다 막 많이 등장했었던 뭐 로지, 한유아, 김래아 등등등 엄청 많은 가상인간들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그 버추얼 휴먼들이 우리 일상의 콘텐츠로는 많이 진입을 못했었죠. 사실 그거는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이런 버추얼 휴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진짜로 그 섬세한 동작이나 표정을 연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센서를 다 붙이고 연기하는 거를 따로 그 이제 센서를 붙이고 이렇게 연기나 동작을 하는 걸 모션 캡처를 통해서 CG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콘텐츠로 받을 수 있는 보상보다 그 제작비가 훨씬 많이 든다라는 그런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큰 유행을 할 정도의 영상물이 많이 만들어지거나 콘텐츠가 확산되진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생성형 AI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 이쪽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람이 모션 캡처를 해서 이렇게 거기서 따와서 오리지널 소스를 따와서 이제 만드는 것보다 그냥 학습해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창조를 하는 게 비용적인 있어서 훨씬 절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버추얼 휴먼에 있어서도 좀 본격적인 그 시대가 좀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